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챔스 승무패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토요일에는 주력 이제 3.3배당 그리고 부주력 5.0배당이 적중이 됐었고, 일요일에는 주력인 2.0배당만 적중이 됐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총 10경기가 적중이 됐습니다. 일단 뭐 틀렸던 경기는 포항 경기는 승패 방향을 보긴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승을 가서 적중해서 실패를 했었고요. 그리고 5번 뉴캐슬 경기는 저는 뉴캐슬이 배당이 너무 낮아서 이 경기가 뉴캐슬의 승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중해서 실패를 했고, 6번은 제가 예측이 완전히 틀렸었던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와서 좀 당황했었던 경기인 것 같고요. 리즈 대 브랜드포드 경기는 리즈 무승부도 좀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일단은 리즈가 지금 브랜드포드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리즈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적중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4개에서 적중에 실패하게 된 상황이 나왔고요. 그럼 이 주중에 있는 승무패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순위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부여가 있는 팀과 없는 팀, 있는 팀들은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있고, 동기부여가 없는 팀들은 결국에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동기부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 대 클리브리의 경기고요. 일단은 두 팀의 동기부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2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승점이 8점입니다. 어차피 이기더라도 맨체스터 시티와의 승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2위로 진출하는 건 동일하고요. 지더라도 라이프치히나 아니면 클리브리가 이겨도 어차피 어, 이기더라도 어차피 파리 생제르맹은 2위 순위를 지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클리브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승점을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2위까지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3위에 진출하면 유로파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있는 팀은 원정팀인 클리브리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라도 파리 생제르맹이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겠죠.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너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클리브리가 전체적으로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크로스 공격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괜찮긴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과 비교했을 때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파리 생제르맹을 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픽에서는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경기 꺾어서 가져가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어쨌든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테이션 여부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클리브리가 동기부여는 더 높은 상황이라서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는 무패 투픽을 독식에서는 꺾어서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고요. 맨체스터 시티는 말씀드렸다시피 1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기든 지든 일단 1위를 지키게 됩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순위를 지켜야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는 저는 좀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순위가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차피 지금 순위를 뭐 승패 상관없이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할 것 같지 않습니다. 라이프치히는 홈에서의 경기고, 홈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라이프치히이긴 합니다. 물론 이번 시즌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라이프치히의 팀 스타일을 봤었을 때 저는 맨체스터 시티와 비교해 본다면 원래 라이프치히라면 지겠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선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경기는 완전한 역배당으로 맨시티의 배당도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아예 역배로 독식에서는 라이프치히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AC 밀란 대 이제 리버풀의 경기고요. 리버풀은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얘네는 뭐 5경기 지금 다 이겨가지고 뭐 마지막 경기는 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B조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리버풀 빼고는 포르투와 밀란, 아틀레티코가 5점, 4점, 4점이라서 이 세 개의 팀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위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3위로 유로파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있고 저는 리버풀이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밀란이 리그에 비해서의 챔스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라운드에서 아틀레티코를 잡아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리버풀 상대로 1차전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저는 리버풀이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밀란의 경기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밀란의 그런 부분들 이 명문 팀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챔스에서는 좀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밀란이라서 결국에는 리버풀 상대로 이기면서 2위로 진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밀란의 승으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은 사실 리버풀이 이긴 한데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4번 경기입니다. 포르투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이 두 팀은 말씀드렸다시피 포르투는 5점으로 2위, 아틀레티코는 4점으로 4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가 정배당을 받았어요. 아틀레티코도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고 포르투도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인데 경기력만 순수하게 비교해봤을 때는 아틀레티코의 전력은 사실 포르투보다 앞서긴 합니다. 하지만 챔스에서의 보여주는 포르투의 모습이 저는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측면에서의 플레이도 좋고 역습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아틀레티코가 지금 공격적으로 결정력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포르투가 아틀레티코의 수비를 뚫어내느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긴 했지만 이 두 팀에게 있어서 무승부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가 무승부를 하더라도 3위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결국에는 포르투도 노리는 거는 유로파가 아니라 챔스를 노리겠죠. 그래서 16강을 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에게 있어서 좀 승패 방향의 결과가 나오는 결과가 두 팀에게 있어서 이득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포르투가 경기력적으로는 챔스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포르투의 단통 승으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대 베식타스의 경기고요. 일단은 이 좀 말씀드려야 될 게 도르트문트가 스포르팅에게 졌습니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챔스는 승점이 동일하면 결국에는 승자 승으로 갑니다. 근데 도르트문트가 스포르팅한테 졌죠. 큰 점수차로 졌기 때문에 이 도르트문트가 이기고 스포르팅이 지더라도 결국에 올라가는 거는 스포르팅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도르트문트가 동기부여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겨봤자 스포르팅에게 졌기 때문에 이 도르트문트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유로파권으로 진출을 하겠죠. 그래서 도르트문트의 동기부여도 사실 개인적으로 크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베식타스도 사실은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지금 승점이 0점이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3위에 위치하지 못하죠. 그래서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오히려 두 팀 다 로테이션을 돌리고 무승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르트문트에게 낮은 배당 그리고 이렇게 투표율이 많이 몰린 경기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추천은 당연히 지금 두 팀의 전력을 비교해봤을 때는 도르트문트가 앞서긴 하지만 저는 그런 이유들 좀 의심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변의 느낌이 좀 드는 경기라서 최종에선 승부표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질 것 같진 않아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방향입니다. 아약스 대 스포르팅. 일단 두 팀 다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약스는 지금 승점이 15점. 얘네도 5경기 전승을 했네요. 그래서
아약스는 동기부여가 없고 스포르팅도 어차피 지더라도 도르트문트와 승점이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위로 진출하겠죠. 그래서 이런 두 팀의 동기부여가 두 팀 다 없다면 결국엔 두 팀 다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고 경기력적으로 앞서는 아약스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레알 대 인터밀란의 경기고요. 일단 두 팀 다 1, 2위로 진출은 합니다. 제리프가 이겨봤자 어차피 인테르와의 승점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팀이 16강에 올라가게 될 텐데 이 두 팀이 동기부여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위를 원할 겁니다. 1위로 진출하게 된다면 결국엔 시드가 더 좋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노릴 것 같고요. 레알 역시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인데 무승부도 조금 끌리긴 합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었다면 무승부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알은 무승부를 하더라도 1위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인터밀란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레알의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고 인터밀란의 경기력이 나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레알이 챔스에서 보여주는 모습들과 최근에 보여주는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기력에서는 저는 인터밀란보다는 레알이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에서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알이 무리하지 않고 무승부로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받쳐서 독식에선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입니다. 샤흐타르 대 셰리프의 경기고요. 이 두 팀은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셰리프는 어차피 3위 확정이고 샤흐타르도 4위 확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샤흐타르에게 정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리긴 했어요. 근데 저는 왜 샤흐타르가 정배당을 이렇게 낮게 책정이 받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라면 경기력도 셰리프가 샤르타르에게 그렇게 밀리는 상황도 아니고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경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변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셰리프가 경기력은 챔스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샤흐타르보다는 앞서긴 해요. 샤흐타르가 공격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수비가 워낙에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셰리프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유벤투스 대 말메의 경기고요. 일단 말메는 이 승자승을 좀 봐야겠죠. 제니트와의 승자승을 좀 봐야 하는 상황인데 제니트에게 졌네요. 제니트에게 졌어요. 제니트에게 졌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 이 말매는 이기더라도 결국에는 진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동기부여가 없는 모습이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첼시가 지기를 좀 바라야 하는 상황이고 유벤투스는 일단은 승점을 따내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기부여가 더 있는 팀은 유벤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도 낮게 책정해뒀고 투표율도 굉장히 많이 몰렸죠.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역시 첼시가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은 아니죠. 무승부를 하게 된다면 유벤투스가 이겼을 때는 이 첼시가 2위로 진출하기 때문에 제니트도 사실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긴 해서 어차피 얘는 3위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첼시 역시 대충 할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도 지금 첼시가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안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제니트의 그런 제공권 축구에 당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이변을 보고 있지 않고 제니트의 단독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미넨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이 경기 일단은 미네는 15점으로 5경기 다 이겼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바르셀로나는 벤피카와 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벤피카와의 이또 승자승을 좀 봐야겠죠. 지난번에는 비겼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벤피카에게 졌네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만약에 벤피카가 디나모 키예프를 잡아낸다면 바르셀로나가 무승부를 바이에른 뮌헨과 했었을 때 결국에는 진출하는 팀은 벤피카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챔스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바르셀로나가 일단은 이변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 미네는 일단 로테이션 돌릴 가능성이 크겠죠. 바르셀로나는 근데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을 조금 믿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중에서는 일단은 저는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바라보곤 있지만 어쨌든 경기력에서의 두 팀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체중에선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런 이변을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동기부여가 더 높은 바르셀로나를 가져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일단은 이기고 나야 하는 그런 전제가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넨의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아탈란타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일단은 아탈란타는 지금 비아레알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2위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2위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2위를 뺏어야 하는 상황이죠.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다면 결국엔 경기력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수비가 두 팀 다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 더 좋은 팀 저는 비아레알보다는 아탈란타가 챔스에서의 보여준 모습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공격진의 화력이 비아레알보다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배당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최종과 독식 모두 이변 없이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짤츠부르크 대 세비야. 일단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어요.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고, 이 G조는 동기부여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볼프스부르크도 2위든 3위든 일단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1위까지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서 이 두 개의 경기는 동기부여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경기를 왜 무승부를 봤냐면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비야가 물론 더 유리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챔스에서의 보여준 모습들이 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챔스에서의 보여준 모습들은 오히려 짤츠부르크의 경기력이 더 좋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비야가 그만큼 측면에서의 공격들은 좋지만 공격이 풀리지 않을 때의 답답한 모습들을 챔스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짤츠부르크의 많은 활동량이나 압박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승부패가 다 보이는 경기지만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릴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저는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다면 홈에서의 볼프스부르크는 조금 믿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볼프스부르크에게 배당이 낮게 책정된 점 이 홈에서의 볼프스는 좀 무시할 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릴이 물론 경기력적으로는 근데 경기력도 사실은 저는 이 두 팀은 비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정력에서는 릴이 좀 앞서고 블루프스부르크가 결정력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고 세트피스 한 방이나 전방에 베어호스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릴 상대로 홈에서는 충분히 승리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수요일 저녁에 이제 EPL 초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